지난 12일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해당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이 돼 있고 이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승인했다라고 검찰이 적시를 해서 상당히 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선거 자금 외에 지분의 절반 정도를 이재명 측에 제공하겠다. 이후에 해당 금액은 428억 원으로 확정했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 등에게 알렸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유동규가 해당 제안을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고 승인을 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뇌물을 약속했고 이걸 이재명 대표가 승인했다라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수영 교수님, 공소장 공개됐는데 그러면 화천대유, 대장동 일당이 각각 얼마씩의 이제 지분을 나눴고 그 중에서 김만배 씨의 지분 절반을 이재명 대표에게 주기로 유동규 본부장에게 대장동 일당은 약속을 했고 유 본부장은 정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를 했고 이 시장이 승인이 있었다. 검찰은 이렇게 적시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공소장에 이러한 내용을 적었다라는 건데 보통 이제 공소장에 대해서 민주당 측의 이제 반론은 공소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라고 보통을 얘기하지만 네. 공소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런 혐의가 있고 내가 이것을 증명할 자신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법정에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선언이 공소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할 자신이 없는 민주당이 말하는 소위 소설만을 가지고 공소장을 쓸 수는 없어요. 그만큼 검찰이 이건 우리가 증명할 만한 증거도 있고 증명할 자신이 있다라는 선언이라서 공소장에 이러한 사실이 적시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리고 이제 또 민주당에서 또 반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언일 뿐이다. 모든 것은 다 전에 들은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공소장에 보면 어쨌든 유동규가 김만배로부터 그 약정을 받아서 정진상 등에게 가서 이제 허락을 받은 거죠. 이만큼 주겠다고 하는데 이거면 되겠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래 내가 이거 승인한다라는 걸 유동규가 받았다라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은 거거든요. 이것 역시도 검찰이 자신이 있으니까 적은 건데 예. 만약에 정말 소설일 뿐이라면 당연히 법정에 가서 무죄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검찰은 정말 사라지게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공소장 하나를 적을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적었을 거거든요. 우리가 자신이 있는 것만 아마 적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소장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적시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검찰은 여러 가지 진술 및 수사를 통해서 대장동 일당이 특히 김만배 씨의 어마어마한 지분 428억 원 절반을 그 돈이 428억 원인데 이재명 대표 측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약정을 했다. 이재명 시장도 승인을 했다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표현도 나왔는데요. 차라리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외계인이라고 주장해라. 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허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습니다.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십시오. 그것이 더 그럴싸할 것입니다. 설 민심의 밥상에 괴소문을 뿌려 이재명 대표를 유린하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가 노골적입니다. 과거 독재 정권이나 쓸 법한 정치 공작의 수법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의 논평 굉장히 강한 반박과 함께 약간 흥미롭고 좀 위트 있는 표현도 나왔어요. 차라리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외계인이라고 주장해라. 혹시 이 대표가 외계인입니까?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검찰이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행태를 좀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검찰이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구체적인 이제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지 또는 어떤 혐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이것은 이제 형법상 피의 사실 공표를 못하게 돼 있는 이 부분을 어기고서 사실상 이제
무슨 혐의가 있는 것처럼 또는 범죄 혐의가 특정된 것처럼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것은 유무죄를 첨예하게 치열하게 다투는 법정에서 말하자면 검찰의 주장이 공소장입니다. 이 공소장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무죄로 난 정치적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조작 사건, 가장 최근에는 서울시 공무원 유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거 명백하게 조작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무죄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소장 한번 보세요. 이런 간첩이 우리 사회에 압력하고 있었구나. 공소장만 보게 되면.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 허위 사실이었고 조작 수사였다라는 그런 무죄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툴 때 검찰의 주장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범죄 혐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공소장이라든지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지 또는 특정 범죄 혐의가 특정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비단 이것이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수사받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쉬워져서는 안 되겠죠.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것이지 어떤 여론이라든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가지고 범죄 혐의 이미지가 더 쉬워져 가지고 그 사람이 범죄 혐의자로 낙인 찍혀서는 안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러한 논평이 나왔고, 더더구나 설밥상 민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좀 강도가 높은 그런 이제 논평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들으셨던 것처럼 검찰이 정략적으로 이 괴소문을 뿌렸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발끈했습니다. 법무부의 반박입니다. 공소장을 검찰이 언론에 흘린 사실이 없다.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공소장을 요구했다. 통상의 절차대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민주당, 검찰을 향한 원색적 비난, 허위 주장 근거를 제시하라. 외계인이라고만 하지 말고 허위 주장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라라고 법무부는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당,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일까요?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이 대표 말한 공익 환수란 공룡 꼬리에 불과하다. 꼬리 들고 와서 공룡 잡았다고 우겨봐도 소용없다. 이 대표는 여태 1원도 받지 않았다 강조. 직접 받은 돈 없고 모두 김만배를 거쳐 받았다는 뜻이다. 라고 여당에선 논평이 나왔습니다. 박수석, 네. 야당 입장 차라리 이재명 대표를 외계인이라고 주장해라. 이에 대한 검찰의 앞선 공소장은 상당히 좀 구체적이에요. 김만배 지분 중 절반을 이 시장에게 주기로 유동규를 통해서 정진사 실장을 통해 이 시장의 승인이 이루어졌다라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 그리고 민주당의 강한 반박,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렇게 무슨 외계인 얘기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건 곁가지거든요. 몸통만 얘기하면 돼요.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공소장에 나온,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김만배로부터 약속을 받고 지분 절반을 주기로 한 약속을 받고 사업을 승인을 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얘기하면 돼요.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사업 내가 직접 설계했다, 아직도 유효한지 아닌지만 대답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격가지예요. 검찰이 공소장을 어떻게 흘렸다, 아니면은 이걸 설 앞두고 민심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건 나중에 다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검찰이 무언가를 획책하려 했다는 의도가 있다면 좀 전에 우리 김성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사라져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을 검찰이 했으면 저도 먼저 나서서 검찰 없애자고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긴지 아닌지 얘기해라. 공소장에 나온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만 얘기하면 돼. 그거 갖고 얘기하고 28일 날 검찰 나간다고 했으니까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몇 번에 걸쳐서라도 검찰 출두해서 조사받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검찰이 이건 너무 심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정권이 정적을 해치기 위해서 저렇게 했는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나쁜 일을 설계하고 지금까지 국민들을 속여왔는지, 이것만, 공소장이 맞는지 아니면 틀리는지만 대답을 하면 저는 모든 건 나머지는 다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소장에는 검찰이 이런 부분도 적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전달받은 불법 선거 자금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시사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선거 자금 및 댓글 부대 운영,
대장동, 남욱 일당 등이 댓글 부대도 운영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죠. 대장동 일당의 선거 지원 사실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를 통해서 보고받았다라고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선거자금 5천만 원 정진상 실장에게, 선거자금 1억 원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은 이미 구속이 돼 있는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를 통해서 이 불법 선거 자금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 댓글 부대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신데 수사하기 제일 힘든 부분이 주변에 이제 검사들에게 좀 물어보면 인지 여부라고 그래요. 누구를 아는데 모른다고 하거나, 뭐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죠. 유동규 본부장에게 아는, 보고를 잘 받고 안 받는 잘 아는 사이인지 아닌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아는 사이인지 아닌지, 인지 여부, 이것도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불법 선거 자금이 전달됐다라는 걸 인지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검찰이 어떻게 밝힙니까? 일단 이제 그 관련된 사람의 진술이 당연히 있겠죠. 첫 번째는 진술이고. 그런데 이제 진술은 언제나 중요한 것은 이제 신빙성이 있느냐 여부예요. 예.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보강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공소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이 수사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고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론이 돼요. 그런데 이 공소장이 굉장히 자세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재명 대표를 만약에 기소하게 되면 일종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장의 초안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잘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돈을 어떻게 분배를 했는가에 대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 이 내용 중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지시한 게 14번이고요. 그다음에 승인한 게 18번, 보고를 받은 게 32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대장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대장동에 이렇게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특혜를 주고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알았냐 몰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대장동 때는 지금 배임으로 재판받고 있고. 근데 이 공소장은 이재명 대표가 지시하고 승인하고 보고받아 다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거냐고 맨날 얘기하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김만배의 지분의 반절인 428억을 받기로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얘기했고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얘기했고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해서 이걸 승인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승인을 받았다면 이게 이제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주시할 것 중에 하나가 김용과 정진상이 뇌물로 5천과 1억을 받았는데 이게 선거자금 아니면 대선자금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진상, 김용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를 받아서. 그래서 가장 우리가 논란이 됐던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승인했다랄지 지시했다랄지 보고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공소장을 가지고 28일 날 만약에 소환돼서 조사받으면 이걸 가지고 준비를 하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워낙 자기들 수사한 걸 갖다 적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 공소장을 보고 자기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이 공소장의 내용을 탄핵하는데 아마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검찰의 공소장 적시 내용이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재수 의원님, 그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 언급이 146번 나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이 지시했다가 14번, 이재명이 승인받았다가 18번,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가 32번, 이재명 언급된 부분이 146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시, 그다음에 승인, 보고 뭐 이렇게 이제 숫자를 다시 알려놨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영학 그 회계사의 녹취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동규 씨, 남욱 씨, 김만배 씨, 또 정영학 씨, 또 이제 성남시 또 성남의 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등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여러 차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이 대장동 사업의 이 말하자면 전체 그림을 우리가 보려면 아마 시간이 되시는 분들 정영학 녹취록이 있는데 이게 한 1,300쪽 정도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됐는데
이거 한번 좀 읽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꼼꼼하게는 못 보고 대략 좀 봤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5만 가지 이야기들이 막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쫓고 어떤 사람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진술을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은 확보를 하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진술을 바꾸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떤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공소장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소장을 꼼꼼하게 보게 되면 이 사건의 실체를 그리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수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관계된 부분만 부각을 시켜서 수사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누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남욱, 김만배, 정영학 이런 분들, 유동규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진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에서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투고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